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팍스TV와 인터뷰에서 특검 수사 발표와 연관된 사람들을 비난하면서 복수하겠다는 뜻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 대신 다른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여성 비율은 2016년 선거 때보다 약 20%가 높아졌습니다. 특검 수사에서 자유로워진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 있게 밀어붙이는 오바마 케어 중단은 많은 공화당 의원들을 불안하게 합니다. 2천만 명이 건강보험을 이룰 수도 있어 공화당 표를 깎아먹는 비상사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에 20시간 이상 일을 하지 않으면 메디케이드 혜택을 중단시킨 알칸소와 켄터키 의료 프로그램을 판사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판사 판결에 공화당 주지사들이 반발합니다. 북한에 대한 미국 내부의 태도는 여전합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은 대통령의 입장을 애매모호하게 대변하고 군 관계자들은 반대 입장을 밝히며 자유조선의 북한 대사관 습격 사건은 미스테리가 깊어집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로 지명될 가능성이 높은 스티븐 모어 씨가 약 7만 5천 달러의 세금을 안 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월마트에서 구글에 이르는 여러 분야의 회사들이 태양과 바람 에너지를 구입하기 위한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어제 아주 신나하면서 두 사람이 전부 신났습니다. 팍스의 션 해니티, 늘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그 팍스의 션 해니티와 긴 인터뷰를 하죠. 어제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은 특별검사의 수사로부터 러시아와 내통이 있다는 증거가 없다는 그런 이제 결론을 받은 뒤에 굉장히 자신감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어제 많은 얘기를 했는데 러시아와 내가 어떠한 뭔가 연관이 있었다면 아주 오래 전에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났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또 러시아는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이 되기를 원했다. 내가 힐러리 클린턴보다 러시아가 상대하기는 훨씬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말들도 하면서 일일이 지금까지 2년 동안 트위터를 통해서 공격해왔던 본인이 적이라고 말하는 모든 적들을 전부 공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하원의 민주당의 정보위원회의 위원장인 아담 쉬프 의원 같은 경우는 사임해야지 된다고도 강조를 하고요. 그 오피스에서 정말 그 자리를 내놔야지 된다고도 했고 그건 범죄다. 왜냐하면 그동안 러시아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떠한 음모, 내통이 있었다고 계속 강조를 해왔기 때문에 본인이 하는 말이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그랬다. FBI도 비난했고요. 또 무슨 FBI에서 이미 해고된 사람 등등 수많은 사람들을 아무튼 전부 비난을 하면서 내가 지금부터 이제 하나하나 말하자면은 나를 아무런 죄가 없는데 죄인으로 몰고 가려고 했었던 사람에게 뭔가 복수를 하겠다는 그런 뜻에 굉장히 시간을 많이 할애를 했고요. 특히 FISA라고요. 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라고 해서 외국 정보 감시법에 따라서 영장을 청구해서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서 일하던 사람, 어떤 사람은 하도 그 사람이 러시아를 좋아하고 러시아에 가서 여러 연설도 하고 했기 때문에 러시아의 정보원들이 포섭하려고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포섭하려고 여러 번 만나기도 했었던 그런 사람을 러시아의 정보원과 전화통화를 하니까 이게 외국 정보 감시법이잖아요. 러시아의 러시아인의 대화를
감청하기 위해서 감청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케이스들을 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다. 이건 이제 나의 사람들을 감청한 거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피사에서는 60일만이든가요? 30일만이든가요? 또 새로운 그 이유를 들어서 이 사람의 전화를 계속 감청해도 되느냐 이런 걸 했는데 이런 모든 것도 다 불법이라고 하면서 그 정보를 다 이제 공개를 할 것이고 끝까지 파헤칠 것이다. 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그 강도 높게 그 얘기를 했거든요. 션 해니티와의 인터뷰에서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I do. I have plans to declassify and release. I have plans to absolutely release. But I have some very 그동안은 그럼 왜 이것을 뭐 공개하지 않았는가? 주변에서 공개하지 말라고 많이 막았다는 거예요. 본인은 미리 공개하고 싶었는데 등등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고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그 복수의 마음 같은 것을 품고 실행에 옮긴다는 것을 국민에게 발표를 하는 이제 그런 시점이라고 할까요? 그리고는 이제 보니까 이 로버트 멀러 특별검사가 이 러시아 스캔들에 관해서 법무장관에게 보고서를 낸 게 어느 정도 되는가? 저도 뭐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수천 페이지라고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수천 페이지가 아니라 지금 보니까 300페이지 이상, 1000페이지 이하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맞다면 오늘 아침에 또 누구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정도의 보고서를 달랑 4페이지 정도 가지고 요약을 하는 것은 너무나 오만한 것이다. 결국은 그 법무장관의 4페이지로 요약을 하면서 특별검사는 사법방해에 대해서는 내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겠다 했는데 그것조차도 금방 법무장관이 무죄라고 한 것은 기소하지 않고 뭐 증거가 없다라고 하면서 무죄처럼 한 것은 오만하다는 그 표현을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했습니다. Now, on that score, in terms of all of that, transparency, bipartisanship, unity.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뭐 투명성이라든가 당파가 없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화합하고 하는 것인데 결국은 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법무장관에게 그 정도의 긴 분량을 48시간 만에 당신이 4페이지로 요약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좋게 결론 내린 거 우리는 해석이 필요하지 않다. 보고서 자체가 필요하니까 show us report. 이 특별검사의 보고서를 직접 그 공개를 해라라는데 사실은 이것은 끝난 케이스를 가지고 이제 서로 그 말들을 해보는 것이고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를 한다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지금 하원 정보위원회에 공화당 의원도 있고 민주당 의원도 있는데 공화당 멤버 9명도 이제 하원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정보위원회 의장이 아담 셰프인데 대통령이 이제 물러나라 그 자리 내려놔라 하는 아담 셰프에게 그거 물러나라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난 너무나 이 그 아담 셰프가 자랑스럽다. 정말로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와 그동안 했었던 일을 보면은 무책임하고 거의 그 범죄 행위인데 어떤 연유에서 특별검사가 그 공모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는지는 모르지만 미국 사람들은 스스로 그 보고서를 보고 결론을 그 내릴 그런 그 자격이 있고 그래야지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가장 그 중요한 한가운데 있다고 할 수도 있는 제임스 코미 이 일로 인해서 해고된 사람이잖아요. 러시아 스캔들 수사하지 말아라. 또 이미 기소된 그 본인의 첫 번째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클 플린도 러시아 사람들과 만났는데 안 만났다고 거짓말했고 심지어 그 부통령에게까지 거짓말했고 했기 때문에 그 해고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도 더 이상 조사하지 말아라 해서 계속 그 조사를 한다고 했더니 해고했다는 게 아니겠어요? 또 대통령이 MBC 방송과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도 했고요. 이런 그 제임스 코미 같은 경우는 법무장관이 사법방해에 대해서도 사법방해를 하지 않았다라고 결론 내린 것이 굉장히 좀 컨퓨징한다고 하고 또 대통령이 션 해니티와의 인터뷰에서도 계속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 뭐 FBI도 썩어 문드러질 FBI, 부패해버린 FBI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이 아무리 그 사법
기구 뭐 이런 인스티튜션 제도를 없애려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없어지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좋고 나에 대해서 있었던 여러 가지 행동은 뭐 포겟이 타고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많은 시스템과 제도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굉장히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 미국인들은 그 진실을 결국은 그 사실을 찾기를 원하고 그 과정은 이제 그 법무장관의 4페이지의 요약서만으로는 부족하다 하는 얘기를 코미가 했습니다. Piece. Obviously, I want, and I think the American people should want transparency on the so-called conspiracy 뭐 piece. 누가 얘기를 하든지 간에 지금 transparency라는 그 투명성이라는 내용을 많이 강조를 하면서 결국은 그 트럼프 대통령과 주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하루 빨리 이 그 보고서가 공개되기를 원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법무장관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뭔가를 뭐 블라인드 처리를 한다고 할까요? 뭐 이것은 국가 안보에 위험이 되니까 안 되고, 네, 충분히 그럴 수 있고 그래야지 되지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나중에 미로 찾기식의 보고서 너덜너덜하게 다 가려진 그런 것을 내놓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 거죠. 해서 이제 이런 정도 얘기를 하고 결국은 이 케이스는 뭐 법적으로는 끝났죠. 이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어제 어디에 여론조사 결과였었죠? 70% 이상이 대통령이 그 완전 무결하게 그 무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람이 그 정도로 많고, 그리고는 이제 여성들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그 비율이 2016년도의 출구조사를 보면은 41% 여성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를 했거든요. 물론 백인 여성들은 이보다 높아서 52%인가 그랬습니다. 그랬습니다가 아니라 52% 맞습니다. 그에 비해서 퀴니피악 대학교가 여론조사를 했더니 2020년에는 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를 하겠다는 여성이 27%밖에 안 됐습니다. 40%에서 27%고 60%는 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투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3% 정도가 나 잘 모르겠는데 뭐 이런 정도 얘기를 했고요. 또 전체적으로는 유권자 전체적으로는 53%가 투표하지 않겠다고 했고 30%가 투표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여성이 이제 그 굉장히 다음 선거에서 중요하게 봐질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유권자의 뜻 특별검사의 수사에 대해서 뭐 전문가들이 아니니까 잘은 모르지만 분위기는 그 파악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론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 무죄가 됐다고 믿지 않는 그 비율은 여론조사 결과마다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믿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무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무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요. 이 법적으로는 법적인 것도 있고 앞에 말씀드린 최고의 수사기관이나 최고의 입법기관 또 대통령 이 맨 위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국가라는 것을 맨 위에 놔야지 되기 때문에 심지어 사법기관에서 법을 판단할 때도 그렇잖아요. 국가가 있고 법이 있는 것이지 법이 국가를 만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작용들도 됐을 것이다 해서 이 법으로 증명하기 워낙에 또 어려운 것이고요. 사법방해나 이게 결국은 매국 행위를 했다는 건데 연방 법무부도 나중에 뭐라고 얘기할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과 사위와 선거대책본부장이 트럼프 타워에서 러시아 사람들이 힐러리 클린턴에 대해서 나쁜 정보를 주겠다고 한 것을 알고 그래 그 정보 좀 받자 하고 만났잖아요. 이게 연방 법무부의 그 규제에도 어긋나고 그 미국 법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매국노다 뭐 이런 말들이 나왔는데 그러면 연방 법무장관이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방해라고도 처리하지 않았으면 앞으로는 그럼 선거를 치를 때 미국의 그 선거 후보들이 다른 나라에서 중요한 정보를 받고 다른 나라 정보기관들이 이 후보에게 유리하게 또는 뭐 불리하게 어떤 지역에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공격을 하고 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라는 게
게 되는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주변 사람들이 했었던 그 행위가 아니라고 했었지만 나중에는 행위 자체가 사실로 증명된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증명되지 않았을 뿐 의도를 하지 않았을지는 모르나 오점과 허점과 잘못이 있었던 것만은 분명하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그게 기소될 정도냐 는 아니었다고도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제가 이 앞에 같이 그 북한 이슈를 묶어서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광고 듣고 전해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북한 관련 뉴스와 함께 2천만 명이 보험을 잃게 되는데도 그것을 무효로 하려는 행동을 정책을 무리하게 펼쳐나갈 수 있을까? 끝까지 그게 지금 공화당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북한 문제부터 말씀드릴까요? 뭐 특별하게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만 그 흐름을 좀 가져가겠습니다. 어제 미국에서는 이제 청문회가 있잖아요. 군인들이 의회에 나와서 여러 가지 그 얘기를 하는데 어제는 그 한국 사령관이 나와서 북한과 미국이 만약에 그 핵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그 비핵화 협상이 깨지면 뭐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 당연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 지금까지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달라진 여러 환경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어쩌면 충분한 정보라든가 감시 정찰 능력 한반도에서의 북한이 이제 비핵화 회담에 깨지고 뭔가 공격이 있다고 할 때 그 같은 것을 충분하게 정보 감시 정찰할 능력이 없을 수도 있다. 이게 이제 그 한국 사령관 로버트 아브람스 장군이 어제 하원 무기 그 위원회에서 군사위원회에서 한 청문회입니다. 그 전에도 합참의장도 그런 비슷한 말을 했었죠. 그 조셉 댄포드 합참의장도 글쎄요. 저는 그 당시에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Half glass empty guy이다. 이게 뭐 완전히 회의적이고 비관적이라고 할 수도 없지만 컵에 물이 반만 찬 것 같은 그런 얘기를 했고 또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도 어제 의회에 출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제는 뉴저지가 지역구인 그 민주당 그 하원 의원이 아주 그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이제 하노이 회담 이후에 북한의 인권 문제 같은 것도 미국에서 많이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왜 그 재무부에서 열심히 연구했었던 뭐 경제 제재 같은 것을 대통령이 뭐 풀어준다고, 그것을 실행하지 않겠다고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세라 허카비가 얘기를 했잖아요. 분명히 백악관 대변인이 President Trump likes Chairman Kim.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좋아하고 그래서 뭐 경제 제재가 and 했습니다. And he doesn't think 하면서 이런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말이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민주당 의원이 물어본 것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또 오로 원비어 얘기를 했거든요. 잘 알려진 일반 사람들에게 알려진 그런 의원은 아니에요. 말리노스키라는 하원 의원이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예를 들어서 북한의 수용소 강제 수용소를 계속 운영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말을 물어보고 뭐 고모부를 숙청한 것에 대해서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오로 원비어도 거의 정말 죽음이 부르는 그 문턱까지 가고 나서야 미국으로 보내준 그 결정도 김정은 위원장이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오로 원비어에 대해서 물어봤었을 때 마이크 폼페오가요. 이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의회 청문회 할 때 굉장히 좀 거만하다던가 화를 버럭 내는 이런 일이 많이 있거든요. Sir 하면서 그게 정치적인 풋볼 던지지 마십시오.
부적절한 질문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이것은 답변하지 않겠다는 그 뜻인 거죠.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얘기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또 비슷한 말을 합니다. 김정은이 그 나라의 리더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최근에는 미국이 아니라 한국에서 한국의 그 보수 매체에서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이제 뭐 예를 들어 정의용 그 실장이 지난해 3월 달에 백악관에 와서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포기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뭣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랬다고 한다고 정의용 그 실장을 거짓말장이라고 마이크 폼페오가 비난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이크 폼페오가 그런 비난을 할 자격이 없죠. 본인이 김정은 위원장을 몇 번을 만나서 또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포기할 뜻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얼마나 얘기를 했어요. 하노이 회담 전후에도 많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페이스 투 페이스 미팅을 김정은 위원장과 했는데 그는 정말 핵을 포기할 뜻이 있고 핵을 포기한다고 나에게도 여러 번 얘기를 했다. 대통령에게도 얘기를 했다.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누구 보고 거짓말장이다 말다 이렇게 말할 거는 없는 것 같고 어떤 소신 있게 북한 핵 문제를 한다기보다 소신 있게 일을 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자리를 내려놓지 않는 한 트럼프 대통령 비위 슬쩍슬쩍 맞춰가면서 또 본인도 나중에 그 하원 의원을 했었으니까요. 하원보다는 연방 상원이 성격이 다르지만 훨씬 높다고도 볼 수 있으니까 앞으로 상원 의원에 나가고 또 뭐 대통령을 넘나볼 수 있겠죠. 그렇게 본인의 정치적인 미래를 위해서 내가 완전히 그 트럼프 대통령이 비합리적인 정책을 펼칠 때는 따라가지는 않는다라고 보여주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밉보이지는 않고 이 국무장관이라는 자리를 어느 정도까지는 유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게 아닌가. 이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여러 가지 사석에서 할 때의 발언과 공석에서의 할 때의 발언을 보면은 그런 것들이 좀 느껴지고요. 그리고 북한 대사관 스페인에 있는 급습 사건.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언론들이 계속 속보를 내고 있는데 그 속보에서 특별하게 새로운 내용이 나온다기보다는 이런 표현들이 있죠. ABC 뉴스가 보도하기를 미스테리가 더 깊어진다. 이 내용은 하면서 이제 그 급습한 그 10명 가운데서의 리더라고 보고 있는 그 아드리안 홍장 씨. 이 사람이 원래 그 북한 문제에 대해서 리버티 인 그 노스 코리아라고 해서 링크라는 그 있잖아요. 그 북한 그 탈북자를 돕는 그런 기구. 원래 링크에 있었는데 링크를 떠난 지가 한 10년 정도 되고 그 이후에는 그 링크와는 아무런 그 상관없이 이렇게 따로 일을 해왔다 하면서 이제 뭐 링크도 알고 이 홍챙 이 사람도 알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미국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하고 이 사람들은 지금 뭐 일부는 미국에 와 있다고 하고 또 미국인이 있으니까는요. 그런데 이 홍장 씨는 그 홍장 에드리안 그 홍장 씨는 멕시코 국적의 미국의 그 영주권자로 살고 있는 사람이고요. 왜 그 당시에 스페인 북한 대사관을 급습을 했는가? 물론 스페인 북한 대사관은 유럽에서 거점식으로 아주 그 중요한 포스트이긴 합니다만은 자유조선이라는 이 그룹이 새로운 그룹이 천리마 민병대 전 왜 그 당시에 스페인에 있는 중요한 유럽의 거점지인 그곳을 급습해서 그곳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훔쳐가지고 나왔는가, 강탈해가지고 나왔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런 얘기가 북한에 관한 정도의 문제고요. 또 하나는 메디케이드 하면은 저소득층에게 주는 미국에서 뭐 저소득층에게는 가장 인기가 있는 그런 그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죠. 또 나이 많이 드신 분에게도 마찬가지고 한 50년 정도는 됐잖아요. 그런 그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을 알칸소나 캔사스 이제 주지사가 공화당인 이런 경우에는 이런 프로그램을 그 혜택을 받고 있는 메디케이드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한 달에 80시간 일을 해야지 된다. 그러면 일주일에 20시간이잖아요. 20시간이면 일을 전혀 안 하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40시간이 풀타임 일을 하는 사람이죠. 미국에서 뭐 풀타임 일하는 사람도 있지만 파타임 일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풀타임 일에 딱 반이 20시간인 거잖아요.
그럼 하루에 5, 4, 20, 5시간은 적어도 일을 해야지만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니면 이것을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NPR 방송과 인터뷰를 하는데 그러한 그 프로그램 때문에 지난 그 알칸소주에서는 지난 6월 달에 18,000명이 아니죠. 6월 달이 아니라 9월부터 12월까지의 4개월 동안 18,000명이 그동안 쭉 이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으로 병원에 갔었던 그것을 그 박탈당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연방 지방 법원의 판사가 제임스 그 모리스버그라는 이 판사인데 어제 알칸소 그리고 켄터키 이렇게 적어도 80시간은 일을 해야지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무효다. 그런 법 시행하지 말아라 하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두 주의 주지사가 그 공화당 주지사들이거든요. 너무 실망스럽다. 알칸소 주지사 또 그 켄터키의 주지사는 아니야.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태로든 이 메디케이드 이 사람들이 일을 일주일에 20시간 이상 하지 않으면 받지 않도록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결국은 그 오바마 케어하고도 연장이 되는데 어포러블 케어 액트요, 헬스케어안 이 어포러블 케어 액트 아래서 이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확장시켜서 뭐 캘리포니아주도 마찬가지고요. 이름은 다르지만 메디케어 이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어쨌든 이 어포러블 케어 액트라는 것을 점점 더 확장하려는 주와 이렇게 없애려는 주가 있잖아요. 그 사이에서 주정부가 먼저 이렇게 하고 나면은 또 고소가 되니까 또 판사는 판결을 이렇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도 역시 그 대통령의 뜻인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이 굉장히 걱정을 하는데도 다시 구름이 쫙 그 본인 앞에서 2년 동안 딱 눌렀던 것이 거치고 난 뒤에 그 뒤에 제일 먼저 이제 그 오바마 케어를 없애버리겠다 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는 보니까 전에 하원 의장을 했던 그 폴 라이언도 이건 안 된다. 우리 공화당이 굉장히 나쁘다라고 얘기를 했고 현재의 공화당의 그 하원의 리더인 캘리포니아가 지역구인 케빈 맥카티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것은 노센스다.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돼.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대통령은 여기에 너무너무 지금 열정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오바마 케어를 없애버리느냐 한다는 거예요. 해서 이제 수잔 콜린스 같은 메이니 지역구인 그 여성 상원 의원도 너무 실망스럽다. 대통령이 왜 이러는가. 그리고 또 법무부도 항소법원에 이게 걸려 있는데 항소법원에 이 그 오바마 케어를 무효로 위헌으로 판결을 해라. 뭐 이런 이것을 전했잖아요. 그리고 나니까는 이제 공화당 측에서는 계속 끊이지 않는 겁니다. 이 오바마 케어 그리고 대안이 없어요. 대안을 내놔라 하면 대안도 없이 무조건 없애버린다고 하면은 이게 한 2천만 명 정도가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데 그 2천만 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군다나 올해가 2019년이고 2019년도 3월 말입니다. 4월 달이 되면은 이제 선거철이잖아요. 선거철에 지난번 중간선거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던 그랬기 때문에 공화당 의원들이 자리를 빼앗길 수밖에 없어서 오렌지 카운티의 공화당 의원들 다 두 손 두 발 들고 나갔잖아요. 뭐 30년인가를 했었던 15선 의원인가요? 14선 의원들도 다 완전히 백인 지역에서도 손 탈탈 털고 나갔는데 거기에 아주 이 헬스케어가 큰 역할을 하는데 대통령이 왜 이러는지 정말 모르겠다는 얘기 상당히 많이 들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그 연방준비제도에 이사 한 명이 지금 지명돼야지 되는데 세금 감면을 할 때 대통령에게 많이 자문을 했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선거 캠페인을 할 때 역시 많이 도왔던 사람입니다. 스티븐 모어. 보통 연방준비제도는 좀 독립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본부에서 일했었던 사람을 지명한다던가 하는 일은 하지 않거든요. 지금까지 그랬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특별한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내놓고 일하는 거예요. 대통령의 선거본부에서 일했었던 스티븐 모어. 그런데 문제는 굉장히 이제 보수적인 경제 전문가이고 커멘테이터고 월스트리트저널에 글을 굉장히 많이 썼었고요. 또 띵크탱크로는 보수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헤리티지 재단에 있고 이 헤리티지 재단에서 우리는 뭐 예를 들어 말비나 황이라든가 이런 그 코리안 아메리칸을 포함을 해서 북한 이슈에 관한 것을 많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 헤리티지 재단이나 또 CSIS 같은 경우도 꼭 그 북한 문제 정책만을 다루는 게 아니거든요. 경제 이런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스티븐 모어가 헤리티지 재단에도 있었고 하는데 준비제도 이사로 지명을 하려고 하는데 세금을 안 냈네요. 메릴랜드주에 7만 5천 달러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2014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오히려 그 미국의 연방준비제도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그 내놓는 통화정책이라든가 이게 이제 뭐 잡 같은 것도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연방준비제도가. 그럼 미국의 거기에 따라서 이자율도 조절을 하고 그럼 이제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디언이 이제 그 조사를 하고 가디언이 이 사람에게 인터뷰를 요청을 했더니 하는 말이요. 본인이 세금은 안 냈어요. 세금은 안 냈는데 세금 안 낸 이유가 미국의 그 관료주의 때문에 세금을 안 냈다. 관료주의 그 과정 때문에 내가 세금을 안 낸 거지 내 잘못이 하나도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문제냐 하면 뭐 IRS 세금 보고를 했던지 안 했던지 IRS에서는 이 정도의 세금을 당신 더 내는 건지 전부인지 아니면 2014년도에 세금이 전부 7만 5천 달러인 건지 아니면 7만 5천 달러를 더 내라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IRS에 미국은 뭐 IRS에서 무슨 편지를 받았다고 해서 금방 위축되고 또 이러지도 않잖아요. 이거 부당하다 하면 시정하고 뭐 이러는데 그렇게 IRS와 본인이 그 문제가 있어서 논쟁의 소지를 해결하는 그 과정에서 IRS가 너무 일을 안 하기 때문에 내가 세금을 못 내고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아무튼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도 특별한 사람이죠. 보통 이제 팍스에서 CNN으로 간다든가 CNN에서 팍스로 간다든가 특히 커멘테이터로서 그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사람도 팍스에서 CNN으로 간 사람에 속하고 그런데도 굉장히 아무튼 세금 감면 안에 기여를 했었던 사람입니다. 백악관 안에서는 아니지만.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누가 뭐라고 해도 뭐 기차는 달린다라든가 뭐 그런 표현에 해당이 되는데 처음에 알고 전 부통령이 뭐 기후 변화다, 새로운 뭐 재생 에너지다 이런 것을 얘기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음모론을 얘기하면서 저거 다 알고가 돈 벌려고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돈 장난이야. 그런데요, 모든 사원업이 마찬가지잖아요. 사람이 뭐 인구도 적고 할 때는 그냥 뭐 심은 데 모 나고 뭐 콩 심은 데 콩 나고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의 그 본인들이 해서 먹고 살고 했지만 그 이후에는 농업도 뭐가 되고 개간이 되고 관계시설 놓고 또 산업시설도 더 확장되고 기계 들어오고 하면서 그것도 꽉 차면은 그 다음에 다른 곳으로 펼쳐나가는 게 사실은 당연하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미국이 제조업 하다가 더 이상 굴뚝산업 안 하고 노동력 싸고 뭐 헬스케어 잘 안 주고 하는 다른 나라로 가는 것처럼 이렇게 월마트에서부터 구글에 이르는 많은 미국의 회사들이 더 많은 태양광 에너지와 바람 에너지를 사려고 한다는 것은 이건 자원봉사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더 싸니까. 그리고 산업에 에너지 산업이 여기서 꽉 차서 예전에는 석탄도 없어서 나무 떼고 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더 뭐 깨끗한 에너지 또 이렇게 가자 해서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이런 경우에도 의도가 어떤 사람들은 전혀 뭐 친환경 이런 마음은 없으면서 돈만 벌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친환경 이쪽에 매달리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큰 흐름은 반대로 가기가 힘들다는 반대로 가서 살아남는 사람도 있겠지만 인생이 고달프죠. 해서 어느 회사냐면 월마트
알파베트, 구글, 제너럴 모터스, 뭐 존슨 앤 존슨 이런 회사들이 함께 어떤 그 무역 기구 같은 것을 아예 만들었어요. 그 기구 이름이 재생에너지 구입 동맹이라고 해서 그 Renewable Energy Buyers Alliance라고 해서 함께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더 싸게 재생에너지를 살 수 있는가. 석탄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70년대의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게 소비자에게 그 회사의 이미지도 좋게 하고 앞으로는 결국 그쪽이 많아지면은 가격이 싸지잖아요. 가격이 싸져서 원가가 조금 들면 본인들도 이득이 되고 특히 젊은 세대는 뭐 기후변화, 뭐 환경오염에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 제품을 사고 싶어 하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4개 회사뿐만이 아니라 아주 큰 회사들이 현재 미국에서 200개의 회사 또 기후 변화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비영리 그룹이라든가 시라든가 캘리포니아주의 여러 군데가 포함되겠죠. 대학도 마찬가지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곳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레이드 그룹이죠. 마찬가지 말하자면 이 트레이드 그룹의 CEO인 그 미란다 볼렌타인 씨가 요즘에 여러 그 매체와 인터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또 이제 극복을 해야지 되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람과 태양광 에너지는 컴퓨터와는 다르잖아요. 아마존이 사람은 8시간 일해서 3교대를 해야지 되는데 컴퓨터는 전기만 조금 넣어주면 보너스 달라 소리도 안 하고 24시간 일을 하지만 이 바람 에너지와 태양 에너지는 태양이 있을 때와 바람이 불 때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어떻게 저축을 세이브를 해놨다가 하느냐 여기까지 이제 많이 개발이 돼서 회사들이 그린 에너지를 타겟으로 해서 기업의 책임도 있다. 지구온난화와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요. 미래 세대에 대해서 해서 그렇다는 것이고 월마트를 자꾸만 예로 들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나중에 계산을 해보면 경제적으로 이것이 클린 에너지가 석탄 에너지 이런 것보다 훨씬 싸기 때문에 그 비용이 작기 때문에 루프탑 같은 데다가 태양 그런 거 설치해 놓고 요즘 주택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그 옵션 선택할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하는 모두에게 베네핏이 되는 이제 이런 그 추세가 미국에서는 서로 다른 업계이기도 하고 심지어 같은 경쟁 업계에서도 함께 공동 구매를 하면 싸잖아요. 그리고 공동 구매해서 서로 이제 세이브도 해뒀다가 하면 그런 이제 그 재생 에너지는 공동 구매의 시대에 들어갔다. 가장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는 그런 그 월마트를 포함해서 이게 미국의 지금 추세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영국은 그 브렉시트 그 옵션 4월 12일까지였었죠.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 투표하는 것 8개 안에 대해서 전부 의원들이 그 부결을 시켰어요. 마지막에는 8표 차이로 그랬다고 하던가요. 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 정치적인 운명 아주 위태롭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의 그 케이팝의 그 범죄 카르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 미국의 그 메이저 신문 방송 물론이고요. 버라이어티라든가 헐리우드 리포터 이런 잡지 형식의 매체는 꼭 미국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미국 사람들도 일반인들보다는 그 업계의 사람들이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버라이어티 등등에 전부 실렸는데 내용들은 여러분들께서 한국 뉴스를 통해서 많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버닝썬을 포함을 해서 뿐만 아니라 정준영 씨 등등 해서 부분적으로 여러 가지 그 범죄 행위에 대해서 거기에 마약이 있고 매춘이 있고 또 다른 여성과의 여러 관계를 허락을 받지 않고 촬영하고 또 돌려보고 남자들끼리 카카오톡을 통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국은 그 문재인 대통령이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는 여기까지 이제 그 나오고 있거든요.
버닝선 게이트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성문제, 장자연 씨 사건까지 이게 이제 이렇게 굉장히 자세히 전하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대로를. 처음에 예를 들어 빅뱅의 승리가 나는 몰랐다. 그 클럽의 여러 가지 그 관리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마약과 매춘 알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증거가 나오는 것을 보면 또 그게 꼭 그렇지도 않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세히 보도를 하고 게다대고 그 한국 경찰이 이 클럽을 지키기 위해서 문제를 덮어주기 위해서 뭔가 뇌물 받고 이랬다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또 한국의 경찰의 부패이고 그 밖에도 많은 그 한국의 유명한 그 가수들 이런 사람들 얘기를 대면서 여기까지 왔다. 대통령이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장자연 씨 사건까지도 약간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내용인데 사실은 대통령이 버닝썬 게이트, 장자연 사건, 여러 가지를 수사해라, 지시를 했었을 때 그 나경원 의원이 수사반장 이런 표현을 했었고, 그런데 나라마다 다 다르잖아요. 나라마다 달라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은 법무부라든가 아니면 또 미국은 연방이 아니라 또 주정부가 있고 카운티 시정부가 있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관할의 그 관할장 이런 사람들이 먼저 결정을 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서는 달라졌어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한국 분들도 보시기도 하는 그 엠파이어 그 스타의 제시 스몰렛이 본인이 1월 달에 내가 그 모르는 사람들에게 흑인이라는 이유로 구타당했다. 이 내용이 굉장히 빅뉴스였었잖아요. 그런데 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사람을 사서 몇천 달러를 주고, 왜냐하면 본인이 더 딱 이런 뉴스로 인해서 유명해지고 주목받기 위해서, 여기까지는 오늘의 미국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16개 형사 기소가 됐는데 월요일인가요? 이제 전부 기각돼 버렸잖아요. 이 혐의에 대해서 가만히 이 사람은 그동안에 무죄를 주장하기도 했고, 그래서 사람들도 생각하지, 이게 사실은 미국에서는 2019년도에 특검의 발표 그 이후에 가장 빅한 뉴스였습니다. 왜냐하면 떠오르는 스타이기도 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무죄로 되니까, 무죄되기 전까지는 팍스를 포함해서 대통령도 그렇게 트윗을 했었고, 말하자면 흑인들이 미국에서 불평등 차별을 받긴 무슨 차별을 받아 저렇게 자작극을 하잖아 하는 식으로 굉장히 많이 비난을 했었어요. 브레이트바트 앞섰고 팍스도 물론이고. 그런데 막상 자세한 내용은 또 이렇게 딱 닫아놨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혐의가 다 이게 기각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나서서 연방 수사국과 연방 법무부가 이 내용을 조사를 할 것이다 하고 트위터에서 대통령이 말해버렸어요. 이런 일도 미국에서는 정말로 없는 일이거든요. 네, 어제 친구들과 함께 왜 코리안 아메리칸 셰프 데이빗 장이 하는 저쪽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했던 그 공장지대에 차이나타운 북쪽이에요. 그런 식당에 갔는데 이 사람이 이제 코리안 아메리칸 유명한 셰프니까 아이스크림 같은 것을 샤베트? 아이스 빙수 같은 것을 시키면 한국 스텐 사발에다가 투박한 한국 수저로 놓고, 외국 사람들 너무 좋아하는 것이요. 다름의 개성을 밀고 나가면 그것이 통하더라. 강혜신이었습니다.